네, 선박해양공학개론 5번째 주 2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질량 중심, 부력 중심 얘기했고, 부력이 선체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그런 거 쭉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력에 대해서는 유체역 학 시간에 아마 2학년 2학기 때 그때 좀 상세하게 배울 거고요. 저번 시간이랑 이번 시간에는 부력이, 그러니까 선체에 원래는 부력이 선체 전체,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표면에 전체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거를 질량 중심이나 부력 중심의 컨셉 같이 하나의 점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대신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네요. 그래서 배운 거를 정리를 하자면은, 부력이 선체의 중력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중력은 당연히 질량에 비례해서 어디로 하죠?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배가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배가 정지해 있다고 했는데 앞이나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하 방향 운동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Z 방향이라고 한다 했죠. 혹시 기억 안 날까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배는 길이 방향이 X, 그 다음에 좌우 방향, 폭 방향이 Y, 그 다음에 X, Y, 오른손으로 하면은, 오른손으로 안 해도 상관없어요. Z, 위아래. Z방향이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중력이나 부력이나 Z방향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가 Z방향에 대해서 정지를 해 있을 때, 가속도가 0이니까, 동력학 때 배우는 F는 ma에서 a가 0이 되니까 0. 그래서 배에 실제로 가해지는 힘인 중력이랑,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가해지는 부력이랑 서로 더하면 0이 되는구나. 우리가 mg는 이런 상황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했었죠. 만약에 F의 mg랑 부력 말고 뭔가 다른 힘, 제가 그 배에서 위아래로 누르는 힘 그런 거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배를 추가로 누른다고 하면은 뭔가 익스터널 포스라고 해서 E가 나오겠죠. 한글로는 외력이라고 씁니다. 근데 어쨌든 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의 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실제로 배수량이 mg만 있을 때보다 우리가 요구되는 배수량이 더 커지겠죠.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단순히 부력과 중력이 배 입장에서 상하 방향, 배의 중심선을 따라서 상하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중력은 아랫방향, 그 다음에 원래는 완전히 한 선에 겹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림이 잘 안 보이니까 일부러 조금 옆으로 그렸는데, 어쨌든 서로 완전히 상하 방향으로 놓여 있어서 얘가 중력이고 얘가 부력인 상황을 먼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걸 했냐면은, 이런 상태에서 배가 좀 기울어진다면은, 수면이 있을 때 얘기해요. 수면이 없을 때는 무게중심이랑 부력중심이랑 각각 위치가 고정돼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수면이 있을 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배가 만약에 기울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중앙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무게중심의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거는 물체 자체의 질량 분포의 문제니까.
근데 부력 중심은 어떻게 될까요? 색을 합시다. 배가 좀 더 가라앉으면서 한쪽으로 기울면서 옆쪽이 어느 방향이 할까요? 이쪽이 좀 더 많이 물에 잠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력 중심, 센트로이드 도심을 구할 때 이렇게 생겼던 애는 여기가 부력 중심인 걸 알겠는데 지금 옆으로 기울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좀 극단적으로 보자면 부력 중심이 어디로 할까요? 원래는 중앙선에 놓여 있어야 되는 부력 중심이 중앙선은 이점 될 거고, 근데 중앙선에 있을 것 같지 않죠. 실제로 물에 잠긴 넓이만 놓고 보자면 거기서 도심을 구했을 때 한 여기쯤 될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겠지만 위로 부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배가 기울면은 중앙선 대비 기운 쪽으로 부력 중심이, 왜냐면은 기운 만큼 그쪽에 배수량이 물에 잠긴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부력 중심이 이동을 하게 된다. 어느 쪽으로? 기운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력 중심이 이쪽으로, 원래는 여기 있던 애가 일로 이동을 했어요. 뭐 더 기울면은 이쪽으로 더 가겠죠. 정말 극단적으로 많이 갔을 테니 이따 뒤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mg로 지금 중력이 가해지고 있을 때 부력 중심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무게 중심 위치에서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모멘트 오브 포스라는 거 동력학에서 배울 텐데, 그거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힘이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선상에서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지금 부력 같은 거죠.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무게중심을 지나지 않는 선에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그 점에서 힘의 작용선의 직선거리 곱하기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뭔가 돌리는 힘 비슷한 물리량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 게 모멘트 오브 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서는 부력에 의한 모멘트 오브 포스가 0인데, 왜냐면은 부력의 작용선이 중력의 작용선과 같으니까 중력의 작용선 상에 무게중심이 있을 거고 그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에 부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모멘트 오브 포스가 0인데, 배가 기울면은 부력 중심이 이동을 해서 기운만큼 기운 쪽에 물이 더 잠겨서 물 아래 부피가 커지니까 부력 중심이 이동을 해서 그 부력 중심이 무게 중심을 지나지 않게 되면서 모멘트를 발생을 하는데, 그래 놓고 보니까 모멘트가 배를 복원하는 쪽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면을 포함한 상황에서는 배가 기울면은 그 배는 다시 원래대로 서려고 한다 라는 얘기를 길게 하고 있어요. 수면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어떤 물체가 있을 때 무게중심이 더 부력중심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기울지 않았다고 치면은 모멘트가 0이고, 물체가 기울면은 무게중심 위치에서 봤을 때 거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돌아가는 모멘트가 생기겠죠. 그래서 부력중심이 무게중심보다 위에 있으면은 기울어져도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안정. 반대로 무게중심이 부력중심보다 위에 있으면은 기울었을 때 무게중심 위치에서 봤을 때 부력으로 인한 모멘트가 이쪽으로 작용을 하니까 배가 더 뒤집어지는,
불안정한 방향으로 생각이 되죠. 수면이 없을 때라고 했는데 물체가 물에 완전히 잠겨 있을 때 아니면은 물 대신에 공기로 생각해도 돼요. 공기 중에 그냥 모여 있을 때 무게 중심이 부력 중심보다 높으면 무게 중심이 부력 중심보다 낮은 데 있으면 얘가 잘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상황은 뭐 꼭 불에 띄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부력 대신에 뭐 지지하는 힘, 아까 저번 시간에 수직 항력으로도 설명을 했었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배가 기울었을 때 복원하려는 모멘트가 발생을 한다. 근데 만약에 되게 극단적인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수면이 있고 물체가 기울었는데 부력 중심은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구하라는 게 꼭 값을 구하라 뭐 정확한 위치를 찍어라가 아니라 그냥 대충 어디쯤이겠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부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선을 그려서 센터 라인이라서 기호로 CL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만약에 중력이 무게중심이 여기 아래쯤에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거는 무게중심 위치에서 봤을 때 모멘트 크기예요. 그러니까 무게중심 위치에서 봤을 때는 거리가 부력의 작용선이 여기까지 떨어져 있고 거기서 봤을 때 이 정도 거리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 나는 무게중심 말고 부력중심에서 회전하는지 보고 싶다. 그럼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아래로 중력이 작용하죠. 거리가 똑같아요. 거리는. 근데 방향이 반대죠. 그 다음에 부력 중심 위치에서 봤을 때는 mg로 인한 모멘트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부력으로 인한 모멘트는 이 점을 지나는 부력 중심을 지나는 축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걔는 모멘트를 발생을 안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mg로 인한 모멘트는 이쪽으로 도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무게중심 위치에서 봤을 때도 이걸로 인해서 부력이 작용을 하니까 걔도 따지고 보면 같은 방향 모멘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을 놓고 해석을 하든 회전 중심을 어디로 놓든 물체는 회전 방향은 같다라고 우리가 모멘트를 분석을 할 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무게중심이 물체보다 낮은 데 있을 때 기준으로 얘기를 했어요. 부력중심보다 훨씬 낮은 데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가 부력중심에서 지금 배가 이만큼 기울었을 때 부력중심을 지나면서 중력의 평행한 방향의 중력 방향의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그러면 좀 전에 무게중심 얘기를 했는데 무게중심이 이 선을 기준으로 B를 지나는 수직선 기준으로 이 수직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무게중심이 위치해 있을 때는 항상 배가 안정하게 기울었어도 아래로 힘을 받기 때문에 무게중심에서 아니면은 무게중심이 이쪽에 있을 때 항상 부력중심은 무게중심보다 오른쪽에 위치를 하겠죠. 무게중심이 이 선상에서 원래 물체의 대칭 축상에 위치를 하는데 그 높이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높이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위치를 했을 때는 배가 기울었을 때 부력으로 인한 모멘트가 배를 복원하려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배의 중앙선 아니면은 대칭축이라고 볼 수 있죠. 대칭축이 부력 중심을 배의 중앙선 대칭축이 지금 제가 검은색으로 표시한 배의 중앙선을 지나는 대칭축이
부력 중심을 지나는 수직축,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력 중심을 지나는 수직축과 만나는 점 기준으로 배가 기울었을 때 얘기해요. 배가 안 기울면 상관없고 배가 기울었을 때 이 점을 기준으로 무게중심이 그보다 아래에 있다면은 교점보다 아래에 있다면은 어쨌든 부력은 복원 모멘트로 가해질 거예요. 배를 복원, 그러니까 바로 서게 하려는 복원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 설계를 이상하게 해서 무게중심이 이 교선보다 위에 있어요. 저기 위에. 여기쯤 있다고 쳐요. 그럼 중력은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고 부력은 여기서 부력 중심에서 지금 내내 하고 있듯이 윗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무게중심 위치에서 해석을 한다면은 배가 더 기우는 방향으로 부력으로 인한 모멘트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만날 때 무게중심이 교점보다 위에 있다면은 부력은 배가 배를 더 기울이려 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불 속에 완전히 잠긴 잠수함이나 뭐 그런 물체들, 여기 제가 밑에 설명했던 이런 물체들과는 좀 다르게 배는 어느 정도 기울어도 안정적이긴 한데, 그래서 단적으로 무게 중심보다 부력 중심이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복잡한 과정이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무게 중심이 아주 높게 있다면은, 너무 높게 있다면은 볼 것도 없이 배가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항상 완전히 그 잠수함 같이 물속에 완전 잠긴 물체 같이 정말 많이 노력을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마음대로 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설명을 했지만 무게 중심이 펜을 찍어야겠죠? 무게 중심이 부력 중심보다 중앙선과 부력 중심을 지나는 수직선끼리 만나는 사이보다 아래에 있으면 배가 안정적인데, 그것보다 위에 있다면, 지금 여기가 그 교점이잖아요. 클릭 이상이 되는데 여기 지금 표시해 놓은데, 여기보다 배 무게중심이 위에 있다면은 그거는 부력 중심보다 무게중심이 위에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점보다 무게중심이 위에 있냐라고 했을 때는 배가 불안정해서 뒤집힐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교점은 사실 이 교점은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라 배가 기울어진 상태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큰 입장에서 보면은 배는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인 물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무게중심을 높게 잡으면 그건 곤란하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들인데요. 이제 그걸 좀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개념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선박 복원성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죠? 배가 기울었을 때 부력 중심이 이동한 거리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배가 외력이 놓여있지 않는 한은 외력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를 그냥 놔뒀을 때죠. 배를 그냥 놔뒀을 때는 배가 기울면 외력이 있지 않는 한 기운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왜냐면은 기울려면 걔를 또 어느 정도 힘을 줘야 기울잖아요. 근데 그냥 그 기울었다가 손을 탁 놔가지고 원래대로 돌아간다, 아니면 더 이상 그 기운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력이고 하나는 중력이다.
앞뒤로 배를 기울였다가 손을 탁 놨어요. 그러면은 가해지는 힘이 중력이 있고 부력은 뭔가 어디선가 부력 중심에서 이렇게 나올 거다 라는 얘기죠. 선박에 경사가 발생을 했을 때 선박에 중앙선이 기울어진다는 건 이해를 했죠. 여기 그림에도 나왔듯이 배가 기울면은 중앙선이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무게중심은 고정된 상태에서 부력중심이 기울어진 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만큼 물이 더 잠겼으니까, 이쪽이 물에 더 잠겼으니까 기울기가 그쪽으로 부력중심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데 새 부력중심이랑 기울었을 때 새 부력중심에서 수직선을 올리고 얘네 했던 얘기예요. 수직선을 올리고 원래 선체의 중앙선이랑 서로 만나는 요 지점을 서로 만나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정할 거냐면은 메타센터라고 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쪽에 있는 문장들은 그냥 쭉 읽어보면은 모르는 단어는 아닐 텐데 메타센터라는 건 여기 처음 나와요. 그래서 메타센터는 우리가 여기 아직 써놓지 않은 메타센터라는 단어가 여기 있네요. 다시 칠판으로 가서 기울면은 발생이 일반적인데 그 일반적으로 복원 모멘트를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배의 중앙선이랑 새 부력 중심에서 수직선이랑 만난 그 점을 우리가 메타센터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그래서 이 메타센터를 가지고 우리가 선박의 복원성을 주요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기호로는 주로 M이라고 쓰고요. 부력 중심은 우리가 영어로 부어얀시라고 해서 B라고 써요. 그 다음에 무게 중심은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해서 G라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서 되게 많이 할 텐데 무게 중심이 메타센터보다 위에 위치하면은 배가 뒤집어져요. 메타센터보다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으면은 우리가 앞에서 다룬 복원 모멘트가 발생을 하는 좋은 케이스가 되죠. 만약에 무게중심이 배보다 한참 위에 제대로 따오질 못했네요. 무게중심이 배보다 한참 위에 있어서 메타센터보다 무게중심이 위에 있다면은 배는 복원력이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G에서 M까지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 GM이라고 실제로 불러요. 메타센트릭 하이트라고 해서 메타센터 높이라고도 하고요. GM이라고 해서 GM이 양수면은 G가 M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G에서 M까지 거리가 위로 가면서 양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내내 얘기했던 배가 안정적인 상황이 되는 거고 GM이 음수면은 G가 M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배가 불안정해진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GM이 0보다 크면 아니라면 불안정한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배가 옆으로 기울 때도 GM이 있는데 앞뒤로 기울 때도 똑같이 부력 중심이 앞뒤로 이동하기 때문에 배가 앞뒤로 기울면은 부력 중심이 앞뒤로 이동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메타센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종방향, 길이 방향으로 배가 앞뒤로 기우는 거는 종방향은 종메타센터, 좌우로 기우는 거는 횡메타센터, 횡경사, 종경사라는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항하는 메타센터를
종 메타센터, 횡 메타센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종 메타센터는 거의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은 배 자체가 좌우로 뒤집어질 수는 있는데 앞뒤로 뒤집어지는 경우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배는 앞뒤로 되게 길기 때문에 대단히 길기 때문에 앞뒤로 길다면은 조금만 기울어져도 부력 중심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막 확확 이동을 하거든요. 부력 중심이 크게 이동하기 때문에 수직선을 그으면은 여기가 메타센터가 되는데 무게 중심에서 메타센터 길이가 엄청 길어져요. 그래서 대개는 배가 앞뒤로는 안정적이고 좌우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좌우의 메타센터, 횡방향, 횡경사에 대한 메타센터를 주로 생각을 합니다. 라는 게 여기서 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해놨는데 중요하다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GM이 양수면은 선박이 안정적, GM이 음수면 불안정. 근데 우리가 GM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배가 얼마만큼 기울었을 때 새 부력 중심은 여러분들이 구하거나 뭐 배 설계상 주어지거나 해요. 그럼 거기서 수직선을 올렸을 때 배의 원래 중앙선이랑 만나는 점을 우리가 메타센터라고 했고 G에서 메타센터까지 G는 무게중심이죠. 무게중심에서 메타센터까지 거리가 메타센터가 무게중심보다 위에 있다면은 양수다라고 해서 GM이 양수.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부력이 작용하는 선이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은 원래 무게중심보다 오른쪽에 있죠. 우리가 봤을 때 무게중심보다 오른쪽에 있어서 부력으로 인해서 배가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식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배를 복원하려는 모멘트는 크기가 얼마가 되냐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지금 방향 때는 얘기했지만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사인 델 P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요만큼 각도만큼 배가 기울었을 때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수식을 얘기하기 전에 잘 안 지워지네. 수식을 얘기하기 전에 그 물리적인 컨셉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아예 새로 그리는 게 낫겠다. 중앙선 긋고 심 그려주고 중력은 여기, 부력은 여기. 우리 여기가 메타센터인 건 이제 알죠? 여기는 G고 여기는 B일 때 그러면 G에서 M까지 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동력학 때 배우겠지만 모멘트 크기는 이렇게 구하는데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이거는 벡터끼리 곱했을 때 벡터를 내는 그런 외적이라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크로스 프로덕트 그냥 얘 절대값만 먼저 얘기를 할게요. 서로의 크기를 곱해주고 얘끼리 서로 이루는 각도가 있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R, F 서로 절대값, 사인 세타. 절대값만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은 고려하지 마시고 그건 동력학 때 배우니까. 그래서 R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점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점이라고 합시다. 특정한 점에서 힘 작용선까지 거리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요 거리겠죠. 원점에서 힘 작용선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F는 힘 크기예요. 근데 우리가 기울어진 배에 대해서는 힘의 크기가 얼마나 돼요? 기울어지든 말든 힘의 크기 자체는 mg랑 같죠. 여기 mg니까 부력 크기랑 같잖아요. 배가 기울어서 가만히 있다고 해도 위아래로 가속도 운동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크기 같다는 건 항상 일정해요. 그러면은 얘는
힘 크기인 거 이해했고, 사인 세타는 서로 얘랑 힘이랑 서로 이 각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서는 원래 힘의 작용선이 여기니까 이쪽까지 가지고 걔랑 지금 R이랑 F랑 놓고 했을 때는 원점에서 R만큼 떨어진 애가 F만큼 힘이 가해졌을 때 F를 이쪽으로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 사이에 각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생각을 해보자면은 여기에 B만큼 가해지는 애를 이쪽으로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요거랑 얘간의 거리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각도로.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은 컨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세모 배수량 기호가 아래를 보는 삼각형이 아니라 위를 보는 삼각형인데, 그거는 우리가 무게로 나오는 배수량이다 라고 초반에 배수량 얘기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니까 얘 자체는 배 무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삼각형은. 그 다음에 gm sin 델 p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얘가 델 p래요. 각도가 다른 색으로 합시다. 이 각도가 델 p니까 gm은 얘고 sin 델 p는 어떻게 되세요? gm 곱하기 얘가 델 p니까 얘도 델 p고 sin을 하면 요거니까 여기에 거리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무게중심에서 부력이 가해지는 축선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R sin 세타랑 동일을 한 성분이 되고, 여기 H는 뭐가 동일을 해요? 부력이니까 무게중심이랑 같아서 아까 얘는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동력학에서 아직 외적을 안 배웠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해서 설명을 완전히는 안 하고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선박의 복원 모멘트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지 무게 곱하기 지 무게랑, 왜 지 무게냐고 한다면은 지 무게랑 똑같은 크기의 부력이 가해지는데 그 똑같은 크기의 부력으로 인한 모멘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 무게 곱하기 gz라는 값인데, 원래는 gz는 여기에요. 그 무게 중심에서, 원점 무게 중심에서 그 축선까지, 아까 그 부력이 작용하는 선까지의 직선거리인데, 그 직선을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하고 보니까 gm 곱하기 sin 델 p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요식을 가지고 선박의 복원 모멘트가 나오더라 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복원 모멘트가 클수록 배를 잘 원래대로 복원을 시킬 텐데, 배가 무거울수록, 첫 번째 거니까 배가 무거울수록 아니면은 GM이 클수록 배의 복원 모멘트가 커지겠죠. 여기 델 P는 그냥 결과로 나온 거니까 얘가 크다는 건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GM이 클수록 안정적인 배가 된다. GM이 작아질수록 불안정한데, 어쩌다가 GM이 0이 돼버리면, 음수가 되면은 선박 자체가 불안정해서 홀라당 뒤집어지는 배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케이지라는 게 있는데, K는 뭐냐면 배 제일 밑바닥에, 우리가 제일 밑바닥 길이 방향 부재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킬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킬에서 G까지의 거리를 KG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KG, 그 다음에 KM, K를 알면은 KG, KM, KG에서 KM 빼면 뭐가 나와요? KM에서 KG를 빼겠죠. KM에서 KG를 빼면 GM이 나와서, 우리가 KG라는 거는 배 밑바닥에서 무게중심까지 거리고요. 그 다음에 배 밑바닥에서 메타센터까지 거리를 알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센터 하이트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하고 넘어갈게요.
횡경사대는 얘기했고요. 종경사 쪽 얘기를 하려고 해보니까 종경사는 기본적으로 배가 조금만 기울어도 부력 중심이 되게 크게 변해요. 왜냐하면 배가 길이가 길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배가 1도만 기울어도 배 길이가 한 200m쯤 된다고 치면 배가 1도만 기울어도 사인 1도만 선수 쪽은 배 앞머리 쪽은 200 곱하기 사인 1도만큼 가라앉거든요. 그럼 뭐 대충 봤을 때 200이 아니지 100 곱하기 배 길이의 반절이니까 100 곱하기 사인 1도 하면 대충 얼마예요? 한 1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배가 길이가 200m짜리가 앞으로 1도만 기울어도 물 아래로 1m씩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부력 변화량이 그쪽으로 부력이 많이 집중된다는 얘기니까 배가 복원성이 엄청 강해집니다. 그래서 뭐 계산 시기가 똑같겠지만 당연히 물리적인 내용은 똑같겠지만은 종방향은 메타센터 높이가 엄청 높기 때문에 딱히 복원성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진자운동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진자운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배가 아예 그리면서 할까요?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여러분이 탁 놓으면은 항상 중력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죠. 다른 색으로 할까요? 물체에 가해진 건 중력하고 여기로 인한 장력이 있어서 근데 장력이랑 중력이랑 서로 방향이 반대가 아니라 애매하게 다르니까 서로 합력을 구하면은 요게 나오죠. 그래서 물체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라는 게 우리 진자 운동인데 이쪽으로 극단적으로 가면은 힘이 여기로 가고 장력으로 아래로 가니까 서로 합력을 구하면은 이 방향으로 가서 얘는 이쪽으로 가속도가 생기죠. 속도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진자 운동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자 운동을 보면은 가속도, 힘은 항상 얘 변위에 반대로 생겨요. 뭐 고등학교 때 배웠으면은 이해를 하실 거고 아니더라도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물체가 진자가 이쪽으로 와 있으면은 힘은 반대로 생기고 진자가 이쪽으로 와 있으면은 여기 중앙선 기준으로 이쪽으로 와 있으면은 힘은 가운데로 모이려고 그런 방향으로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자 운동 혹시 기억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주기에 대한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얘는 오로지 중력으로 인한 애인데 그로 인해서 주기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선박을 기울였다가 선박을 기울면 복원 모멘트가 생기죠. 복원 모멘트가 생기는데 걔는 항상 반향이 어떻게 돼요? 안정적인 선박이라면 GM이 0보다 큰 제대로 된 선박이라면 항상 횡경사의 반대 방향으로 생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자 하듯이 진자도 위치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생겼기 때문에 변위에 그러면 우리도 횡경사도 복원 모멘트가 항상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뭔진 몰라도 배를 한번 기울였을 때 걔가 복원되는 모멘트를 계속 받아가면서 진자처럼 흔들흔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계산을 하긴 하는데 보시면은 뭔가 좀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L 대신에 GM이 들어갔죠. GM이 음수면 루트 안이 0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애초에 계산이 안 돼요. 배선폭의 비례를 하고 C라는 계수에 대해서 뭔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뭐 그거는 물리적인 것들 이것저것 다 고려했을 때 나오는 건데 0.80이라는 숫자를 여기 넣으시고 배의 폭을 넣으시고 설계된 GM을 구하시면은 주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GM 얘기를 했으니까 GM이 클수록 안정적인 배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배가 안정적이면은 배가 조금만 기울어져도 걔를 복원시키기 위한 모멘트가 엄청 커져요. 배가 조금만 기울어져도 걔를 복원시키기 위한 모멘트가 강하게 생기니까 모멘트가 강하게 생기면은 배의 각 가속도가 강하게 생기겠죠. 가속도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아직 회전운동 안 배웠기 때문에.
복원 모멘트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힘이라고 생각하랬어요. 그러면 각가속도가 크다. 각가속도가 크면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운동이 되게 급하게 생기겠죠. 그래서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나 화물도 큰 각가속도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 기울었는데 GM이 크면은 배가 원래로 돌아오려고 휙휙거리면서 빠르게 움직이니까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나 화물들도 같이 빠르게 휙휙 움직이겠죠. 운동 가속도가 커져요. 그러다 보면은 충격을 잘 받으니까 너무 안정적으로 GM을 너무 작정하고 크게 만드는 거는 오히려 배 안정성 측면에선 좋은데 안에 있는 화물이나 사람 측면에서는 참 기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정도 값을 가지도록 설계를 합니다. 보면은 여객선은 뭐 선폭의 몇 %인데 그냥 감만 놓고 보자면은 여객선은 제일 작고요. 유조선은 안정적이라 되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감안을 하시면은 실제로 여객선은 선박이 수면 위로 구조가 많이 올라오는 편이니까 좀 안정적이기 힘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가능한 좀 가속도가 작아서 운동 주기는 크고 가속도가 작아서 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덜 불편했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유조선 같은 거는 뭐 애초에 배 자체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GM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뒤에 선박 계산 같은 데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는 쓸데없이 같은 페이지가 한 번 더 들어갔네요.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했고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 원래 우리 해야 됐던 2주차 자료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동영상들은 여러분들 저기 그 유튜브에 제가 강의 주차 보시면은 거기에다가 주소 올려놨으니까 그 주소에서 찾아보시고요. 쉽 런치는 우리 수업 처음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배를 진수하는 거예요. 배를 물에다 똥하고 밀어넣을 때 그때 이제 배가 흔들흔들 하다가 원래 지자리를 찾아가는 거 제대로 서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해서 올려놨고요. 이거 동영상은 실제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장갑차예요. 이게 해병대에서 우리나라도 쓰는 건데 얘는 보면은 엄청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무게를 최대한 아래로 끌어내려요. 무게를 최대한 아래로 끌어내려서 부력 중심보다 무게 중심이 낮은데 파도가 칠 때 얘가 재수 없어서 뒤집어졌거든요. 근데 그냥 놔두면은 알아서 복원이 돼가지고 원래대로 다시 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발생하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를 다 하기는 좀 시간이 모자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해봅시다. 우리가 얘기한 이제 그러면은 복원 모멘트가 발생한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아까 복원 모멘트는 실제로 계산을 어떤 식으로 안 됐어요? 원래 GZ 곱하기 배의 로시 배수량으로 하는데 GZ가 뭐랑 같다 했어요? GM sin 델 P가 된다 라고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또 기울어진 배를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부력 중심이 배가 기울어짐에 따라서 일정하게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죠. 배 형상 생긴 것 자체가 이 모양이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어느 정도는 선형적으로 일차함수로 움직이긴 하는데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GZ 자체가 얘가 커질 때 얘가 커지는 관계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막 일차함수로 대응된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애초에 사인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배가 몇 도만큼 배가 이걸로 해야죠. 배가 몇 도만큼 기울었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GZ가 얼마인지. 그럼 왜 GZ만 얘기하고 앉아있냐면 GZ 곱하기 배 무게는 복원 모멘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만 GZ만 알면 되겠다. GZ는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사각에 따른 배가 몇 도 기울었을 때 GZ가 GZ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GZ인데 얘가 얼마가 되는지 알고 그 다음에 어차피 윗방향으로 가는 힘은 배의 무게랑 똑같으니까 GZ 곱하기 배의 무게 해주면은 그게 복원 모멘트가 되죠. 그래서 복원 모멘트를 구할 수 있게끔 해주는 GZ 커브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배가 몇 도 기울었을 때 GZ는 몇 미터가 된다. 거기에다가 배의 무게를 몇 미터, 배의 무게를 곱하면은 복원 모멘트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게 GZ 커브가 되는 거죠. 그러면 GZ가 커지면 왜냐하면 배수량은 일정하니까 무게는 배가 기울면은 이 그림에서 다 지우고 다 지우면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배가 GZ 곱하기 배수량만큼 나오는데 배가 기울수록 GZ가 커지기 때문에 복원 모멘트도 커지겠죠. 그냥 이 GZ 커브랑 똑같은 형태를 그린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배가 한 50도 될 때까지는 복원 모멘트가 쭉 증가를 해요. 배가 원래대로 돌아오려는 모멘트가 있는 건데 더 커지면 어떻게 되죠? GZ가 줄어들면서 그 더 커진다는 게 뭐냐면은 여기 배 꼭다리가 끝에 모서리가 물 아래로 들어가는 경우에요. 그렇게 되면은 복원 모멘트가 쭉 감소를 하면서 GZ도 감소를 하고 어느 순간에 90도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배가 그냥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대충 그런 커브다라는 거 이해를 하세요. 설명을 다시 하자면은 배의 복원 모멘트는 배의 무게 곱하기 GZ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까지 구했었죠. 근데 이제 얘가 거의 0도에 가까우면은 사인이 거의 1차 함수로 나온다. 1차 함수, 라디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기울기를 0도일 때 미분값 쭉 구하면은 걔가 1라디안일 때 각도가 사실 의미 없는 건데 1라디안이 60도보다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값은 GM 정도가 된다라는 게 여기서 하는 얘기인데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GM이 올라가다가 한번 꺾여요. 그 꺾이는 게 언제냐면은 배의 부력 중심이 더 우호적이지 않게 이동을 하는 건데 배 이제 원래는 우리가 배가 만약에 건현이 물 위로 무한히 솟아있는 것 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한정돼 있는 네모난 박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있다가 배가 기울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배 위쪽 모서리까지 물이 찼을 때는 부력 중심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배가 더 기울기 시작하면은 너무 기울었네요. 그러면은 얘가 물 아래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배가 더 기울어봐야 부력 중심이 이쪽으로 이동을 거의 못하겠죠. 왜냐면 원래는 배가 막 이런 식으로 더 넣어 있으면 부력 중심이 이쪽으로 더 이동을 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물이 위로 들어오면서 부력 중심이 더 이동을 하지 않고 이제 이쪽으로 돌아와요. 이쪽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복원 모멘트가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가 90도 넘어가면은 마이너스로 값이 나오게 되는데 마이너스 복원 모멘트는 우리가 GM이 음수일 때랑 똑같죠? 배가 뒤집어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원 모멘트를 조금이라도 더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가 물 위로 퍼지는 형상으로 하면 플레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배가 기울수록 복원 모멘트가 훨씬 더 커져요. 근데 배가 물 위로 갈수록 좁아진다면은 복원 모멘트가 훨씬 작아집니다. 되게 극단적인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배가 그냥 이렇게 반원형이라고 칠게요. 아니 그냥 원형이에요. 배가. 그래서 무게중심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치면은 얘가 배가 기울면은 우리가 배가 기울면은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배가 기울면은 무게중심이 아래로 가고 부력이 위로 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배가 기울면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부력 중심이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하겠죠? 당연히. 어디로 이동해요? 원래 중앙선보다 조금 기울었으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근데 이제 한 번 더 기울면은 90도 기울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G가 내려오고 뭐 부력 중심이라고 해봐야 어차피 여기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여기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배가 콜라당 뒤집어지겠죠. 이제는 모멘트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런 상황으로 극단적으로 그냥 동그라미로 그려봤습니다. 근데 배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면은 좀 기울었을 때 어떻게 되세요? 이만큼 가서 이렇게 가니까 요만큼 부력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력 중심이 더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센트로이드가.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이겠죠. 배가 만약에 거의 90도 누웠다고 쳤을 때는 원래 배 선폭이, 배선형이 이 모양으로 나갈 거니까 요만큼이 더 부력이 발생한 거잖아요. 지금 건현이 거의 무한대라고 쳤을 때. 이만큼 더 부력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부력 중심이 여기에 있지 않고 더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배가 기울었을 때 잠기는 부피가 크면 안정적이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배가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배는 텀블홈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새는 거의 쓰지 않아요. 옛날에 범선 만들 때 많이 썼는데 그런 배들은 배가 기울어도 배가 기울었을 때 원래 텀블홈이 아니라 그냥 일자로 나간 배나 아니면 플레어 선형 같은 거는 물에 조금이라도 더 잠기거든요. 잠기는 부피가 조금이라도 더 커지는데 여기 지금 삼각형 영역만큼 더 물에 잠길 수가 있는데 텀블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복원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GZ 커브를 그려보면은 텀블홈은 이런 식으로 플레어 선형은 선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플레어 선형은 보시는 것 같이 더 GZ 값이 크죠. GZ가 크면은 복원성도 좋아진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물론 거의 다 상선이나 뭐 군함이나 군함은 조금 텀블홈 쓰긴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크기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플레어 같은 거 잘 쓰지는 않아요. 그런 거 말고도 추가로 좀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는 게 파도에 놓였을 텐데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오는 단어가 호깅하고 세깅이 있어요. 호깅하고 세깅은 뭐냐면은 배가 그냥 잔잔한 파도에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파도가 이렇게 잔잔한 바다에 있을 때 파도가 없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파도가 이런 식으로 쳤어요. 그러면은 물에 조금이라도 더 잠긴 부분이 부력이 크겠죠. 우리는 지금 부력이 물에 잠긴 배수량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부력이 크고 얘는 작을 거예요. 물론 셋 다 더하면은 원래 배의 배수량이랑 같긴 하겠지만 국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세깅인데 뭐 이런 식이겠죠. 근데 우리가 배 형상을 봤을 때 배 앞뒤는 날씬하거든요. 배 앞뒤는 날씬하기 때문에 복원성 입장에서 보자면은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가운데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배 중앙은 거의 네모났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고요. 우리 그 라인즈 얘기를 했으니까 선수는 세모 모양으로 생겼고 선미는 네모, 중간은 이상한 그림이네요. 거꾸로 얘기했으니 설명을 친절하게 하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선수, 선미. 대충 이 정도 생겼죠. 단면이. 그러면은 선수는 이렇게 생겼다가 조금만 배가 기울어도 부력이 크게 변하는데 부력 중심이 확하게 이동을 하는데 중앙 평행부는 네모났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아주 극적으로 이동을 하지 않아요. 선미도
배가 좀만 기울어도 복원 모멘트가 확 커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배의 안정성 입장에서 보자면은 세깅 상태에서는 선수 선미가 기울기에 따라서 부력을 크게 복원 모멘트를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세깅 상태에서는 GZ가 커져요. 호깅 상태에서는 GZ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배가 그냥 멀쩡히 있다가 호깅 상태로 파도가 한번 오면, 근데 이렇게 짠 하고 와서 배 중앙에 파정이, 우리가 파정이라고 해요. 파가 높은 데를 파정이 놓이면은 배가 심지어 마이너스로 GM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GM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요? GZ가 마이너스면, Z가 마이너스면은 배가 거꾸로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좀 가다 보면은 다시 세그 웨이브를 만나서 세그 웨이브 조건에 놓이면서 세깅이 발생해서 얘가 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호깅에 놓이면은 기울어지고, 그런 식으로 배가 뒤집어지려고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해요. 파도를 만나면은. 그게 전적으로 뭐냐면은 파도 중에서 호깅에 놓이면은 마이너스 GZ가 발생하고 복원성이 없어지면서 배가 뒤집어지고, 그걸 반복을 해요. 다시 세깅을 오면은 복원이 하고, 얘를 반복을 하다 보면은 배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이 파도 중에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배가 복원성을 혼자서 파도 때문에 복원성을 잃었다 찾았다 하면서 기울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파라메트릭 롤링이라고 하고요. 파라메트릭 롤. 이거는 제가 그 자료실이든 뭐 강의 노트든 거기다 올려놓을게요. 이게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이상한 주소를 쓸 뻔했네요. 좀 느립니다. 네. 저한테 맞춤 동영상 같은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쉽 파라메트릭 롤이라는 걸 보면은 요거거든요. 이게 되게 잘 나와 있는데, 또 유튜브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틀고 있는 그런 짓을 하는 게 좀 어이가 없긴 하지만 꼭 직접 찾아서 보세요. 그러면은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소리는 끌게요. 파도가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이 딱 봤을 때 호깅, 세깅 정도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배 중앙에 파 높은 데가 놓이면은, 배 중앙에 파도가 높은 데 놓이면 호깅, 양쪽 끝에 놓이면 세깅인데, 호깅, 세깅을 배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호깅 상태에서는 GM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GZ가 배가 안정성을 잃고 한번 기울기 시작하고 다시 복원성을 받아서 돌아왔다가 하면은 멀쩡히 가던 애가 파도를 만나더니 좌우로 기우뚱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듯 하는 거를 우리가 파라메트릭 롤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뭐 GM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는 설계할 때 사실 나오거든요. 부력 중심도 배 아래 선체 형상 아니까 구할 수 있고, 무게 중심도 배에 들어가는 뭐 철판이나 장비들 다 아니까 무게 중심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경사시험이라고 해서, 배를 다 만들면은 경사시험을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배가 있으면은 무게를 하나 놓고요. 걔를 옆으로 쭉 밀어요. 무게줄을 옆으로 밀면은 얘로 인한 모멘트가 있겠죠. 그래서 배가 기울어요. 그러니까 원래 수면이 이거였는데 배 입장에서 봤을 때 수면이 기운 거죠. 배 입장에서는 수면이 기울면은 그때 이동한 GZ죠. GZ, 여기 GZ. 이동한 부력 중심에서 걔로 인해서 발생하는 복원 모멘트가 얘로 인한 복원 모멘트랑 크기가 평행을 이루겠죠. 평행을. 이따가 실제 배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때
배가 경사각이 몇 도인지 알면은 우리가 복원 모멘트가 우리가 얘로 인한 모멘트 여기 움직인 질량으로 인한 모멘트가 질량이 여기로 가면서 모멘트가 발생을 했는데 걔로 인한 모멘트랑 부력으로 인한 모멘트가 같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관계식을 뽑아내는 게 경사시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GZ 커브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GZ 커브를 봤을 때 그러면은 얘는 각도예요. X축은. Y축은 모멘트라고 해서 뉴턴 미터 단위고 그 다음에 얘는 각도인데 원칙적으로 우리 각도는 단위 없는 걸로 치죠. 각도는 단위가 없는 디그리가 아니라 라디안이 표준 단위인데 라디안은 각도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단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얘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적분을 하면은 걔 단위가 그냥 뉴턴 미터거든요. 근데 우리 알고 있는 뉴턴 미터 단위가 뭐예요? 1이 뉴턴 미터죠. 줄이. 그래서 GZ 커브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배를 몇 도까지 기우는데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에너지. 그럼 우리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나 배웠으면 이런 개념이랑 1대1로 매칭이 되죠. 배를 몇 도 기울이는데 에너지가 얼마가 필요하다. 반대로 물체를 몇 미터 올리는데 에너지가 얼마가 필요하다. 그럼 우리 이거 뭐라고 배웠어요? 위치 에너지죠? 배도 기울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걸 이제 동력학 시간에 배우겠지만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좀 더 일반적인 내용으로 영어로 표현한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서 우리가 배가 0도에서 몇 도까지, 뭐 40도까지 기우는데 필요한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냐? 얘를 적분을 하면 돼요. 이 밑에 삼각형을. 그러면 한번 기울어 놓은 배를 탁 하고 놓으면은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뭘로 바뀌면서요? 얘는 뭐가 바뀌어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진자 같은 게. 얘도 똑같이 배가 기울면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게 그냥 놓으면은 운동 에너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변환이 됩니다. 뭐 그런 얘기들 써져 있고요. 그래서 배를 만들어 놓고 배를 한번 기울였다가 탁 놓으면은 걔가 기우는데 필요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복원력 때문에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갔다가 왔다가 하는데 그걸 우리가 프리롤 테스트라고 하고요. 실제로 걔를 하면은 운동이 무한히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마찰이라거나 점성 같은 영향 때문에 줄어들거든요. 줄어드는 걸 디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롤 디케이 테스트라고 해요. 배를 일정한 경사를 줘서 고정을 하고요. 걔를 탁 놨을 때 배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또 갔다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짓을 계속하면서 행동력 좌우로 까딱까딱 하는 운동을 계속을 해요. 그러다가 운동이 쭉 줄어들어서 배를 처음에 놨다가 탁 놓으면은 흔들흔들 하다가 이렇게 되죠. 동력학에서 나중에 또 배웁니다. 자꾸 동력학 얘기를 하는데 동력학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죠. 이렇게 돼서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면 이게 감쇄라고 하는데 운동이 줄어드는 정도를 감쇄라고 하는데 얘가 어느 정도 강할수록 사실 배가 필요 없는 경사를 줄일 수 있겠죠. 배의 입장에서는 횡동형 운동은 적을수록 좋아요. 있어봐야 쓸모가 없기 때문에 걔를 줄이기 위해서 뭐 밑에 빌지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빌지가 뭔지도 배웠고 킬이 뭔지도 배웠어요. 배를 이렇게 놓으면은 킬이라는 거는 원래 이쪽에 붙는 게 킬이죠. 빌지라는 건 여기 동그란 데가 빌지거든요. 여기에 붙는 킬을 빌지킬이라고 하는데 구조제로 쓰기 위한 게 아니라 바깥쪽에 날개같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배가 좌우로 흔들흔들 할 때 얘가 이 방향 운동에 대한 저항으로
작용을 해서 운동을 적게 발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걸 빌지킬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는 숙제로 내긴 했는데 이제 배가 원래 이 사이즈가 있다가 선 폭이 커졌어요. 그럼 배가 좀 더 안정적이 될 거라고 짐작을 할 수 있죠. 배가 건현이 증가를 해도 좀 안정적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안정적의 양상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에 GZ 커브가 원래 어떤 배에 대해서 있다고 치고 GZ 커브예요. 내내 얘기했던 거죠. 경사각이 커질 때 복원 모멘트가 얼마나 커지냐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배 폭이 커지면은 어떤 식으로 될까요? 숙제로 내긴 했는데 설명은 하고 가야 되니까. 배 폭이 커지면은 배가 조금만 기울어져도 그만큼 부력 중심의 이동량이 커지겠죠. 그렇게 되나요? 복원 중심의 이동량이 커지겠죠. 배가 이쪽으로 그만큼 커졌으니까. 왜냐면은 배가 똑같이 기울었을 때 지금 새로 얻은 데가 이만큼이고 잃은 데가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여기 있던 부피가 수면 아래의 부피가 일로 더 많이 이동한 꼴이 되니까 복원성 자체가 커져요. 색깔을 바꿔봅시다. 색깔이니까. 중앙대로 바꿨네. 그래서 배폭이 커지면은 기본적으로 GZ 자체가 여기 그리기 좀 그렇지만 배폭이 커지면은 GZ 자체가 커질 거고요. 그리기 되게 힘드네. 옆에다 따로. 일반적인 GZ 커브가 있을 때 배폭이 커지면은 GZ 자체가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GZ가 마이너스 들어가는 각도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여기에서 여기 아까 얘기한 모서리가 물에 잠기는 각도 문제인데 배폭이 커지면은 좀 더 작은 각도에서 모서리로 물이 넘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그릴 수는 없겠지만 GZ 자체는 커지는데 GZ가 마이너스가 되는 각도는 조금 더 작아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건현이 커진다면은 오히려 물이 넘치는 각도를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GZ 커브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가는데 이쪽에서 좀 더 늦은 각도에서 마이너스 GZ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이해를 하기에 선 폭이 커지면은 작은 각도에서 복원성이 좋아지고요. 건현을 키우면은 큰 각도에서 복원성이 좋아진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숙제 답을 알려줬는데 여기까지 참고 보신 분들 숙제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액체 화물인데 액체 화물은 부력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무게 중심이랑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가 기울면은 고체 화물이면 이런 식으로 있을 놈이 여기 이렇게 갔으니까 무게 중심도 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부력 중심이랑 같은 방향으로. 배 자체의 무게 중심이 아니라 화물의 무게 중심이. 그래서 액체 화물은 배의 횡경사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GZ 커브 아니면 GM 얘기할 때 배가 기울었을 때 어떤 경우가 보온성이 좋다고 했어요? 무게중심이랑 부력 중심의 수직선 간의 거리가 GZ인데 GZ가 클수록 보온성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배 안에 액체 화물이 있으면은 배가 기울면은 G도 같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B가 이동하듯이 똑같은 이유고. G가 이동을 하면 GZ는 고체 화물보다 작죠. 그래서 액체 화물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놔주면은 무게중심이 안 좋은 쪽으로 변화가 돼요. GZ가 줄어드는 쪽으로. 그것 때문에
안을 격실을 나눠가지고 유체가 액체 화물이 안에서 마음대로 못 움직이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자기 위치를 지키게끔 해주면은 무게중심 변화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액체 화물을 옮길 때는 안에 칸을 나눠가지고 액체가 함부로 움직이지 않게 해서 무게중심의 변화를, 부력중심 변화가 아니라 무게중심 변화를 방지를 한다라는 것까지 오늘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했고요. 지금 이게 원래 지금이 6주차거든요. 물론 보강주가 껴가지고 좀 상황이 복잡해지긴 했는데 원래 이번 주에 6주차까지 올라가야 돼서 제가 가능한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서 6주차 거까지 진도 다 맞춰놓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까지 했고요. 중간고사는 지금 어떻게 볼지 지금 계속 생각 중인데 사이버 캠퍼스에 보니까 시험 보는 메뉴가 있어서 그걸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정해지면 알려드리겠습니다.